안녕하세요. 27년간 노화와 생활 위생을 연구해온 정혜민 박사입니다. 여러분은 샤워할 때 몸 전체를 씻는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저 같은 연구자들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삶의 질과 수명을 가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작은 세균 감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샤워를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몇 개의 중요한 부위를 완전히 놓치고 계십니다. 이런 사각지대에서 세균이 번식하면서 만성 피로, 피부 트러블, 그리고 심지어 독립성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5가지 부위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곳들입니다. 하지만 이 부위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하면 몸의 활력이 달라지고 냄새도 줄어들며 자신감도 회복되실 수 있어요.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런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이런 부위들의 세균 농도가 화장실 변기보다 10배 이상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이 부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지나치고 있는 거죠. 특히 배꼽이나 귀 뒤, 발가락 사이 같은 곳은 세균이 번식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따뜻하고 습하며 산소가 부족한 이런 곳에서 세균들이 자라나면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계속 자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원인 모를 피로감이나 염증이 반복되는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연결고리를 모르시고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샤워 습관만 조금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건강을 지키는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평소 샤워할 때 어디까지 꼼꼼하게 씻으시나요? 제가 몇 해 전에 제 지인의 어머니, 72세 김영자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김영자님은 늘 본인이 깨끗하게 샤워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자꾸 이유 없는 피로가 쌓이고 피부 가려움증이 반복되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김영자님이 몇몇 중요한 부위를 오랫동안 제대로 씻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특히 배꼽이나 발가락 사이, 귀 뒤쪽 같은 곳에 세균이 계속 쌓이면서 작은 염증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만성적인 염증이 김영자님의 몸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죠. 정말 놀라운 건 김영자님이 작은 습관을 교정한 뒤에 보여주신 변화였어요. 발과 배꼽을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하시면서 그동안 느끼셨던 이유 없는 피로감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외출을 더 자신 있게 하시게 된 거예요. 냄새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면서 사회적 활동도 늘어나셨거든요. 더 놀라운 건 김영자님의 수면의 질도 개선됐다는 거예요. 몸의 작은 염증들이 줄어들면서 밤에 더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신 거죠. 이런 선순환이 시작되니까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정말 작은 습관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위생 관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나누려고 해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위생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마지막에 나올 한 가지 습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전신 건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건조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세정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님처럼 여러분의 위생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꼭 관리해야 하는 5가지 부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위인 배꼽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꼽은 정말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움푹 들어간 형태의 주름이 많아서 세균이 번식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거든요. 따뜻하고 습하며 공기 순환도 잘 안 되는 곳이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한 사람의 배꼽에서 평균 60종 이상의 박테리아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종류들도 꽤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제가 만난 70세 박인호님 사례를 말씀드리면 박인호님은 몇 년간 배 주변에 계속 피부염이 생기셔서 고생하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셨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죠. 그런데 배꼽을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습관을 들이신 후부터 증상이 크게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배꼽 청소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면봉에 따뜻한 물과 순한 세정제를 조금 묻혀서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돼요. 너무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는 부분만 살살 닦아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닦은 후에 반드시 건조시키는 거예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세균이 더 잘 자랄 수 있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배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이미 세균이 상당히 번식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며칠간 꾸준히 관리해 주시면 냄새가 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배꼽 주변이 붉어지거나 냄새가 나고 분비물이 있다면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염증이 시작된 신호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배꼽을 언제 마지막으로 씻었는지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위는 귀 뒤쪽입니다. 이곳도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곳이에요. 귀 뒤는 피지샘이 많아서 기름기와 각질, 먼지가 쌓이기 쉬운 구조예요. 특히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일본 후쿠오카 대학에서 나온 연구 결과가 흥미로워요. 귀 뒤 청결 상태와 두통이나 균형감 저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귀 주변의 세균이나 노폐물이 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68세 윤상희님 경우를 보면 몇 달 동안 계속 반복되는 두통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해서 답답해 하셨는데 귀 뒤 관리를 시작하신 후부터 두통 빈도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물론 다른 원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작은 관리만으로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귀 뒤를 씻을 때는 샤워하시면서 순한 비누를 손에 묻혀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닦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강하게 문지르시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살살 해주세요. 그리고 씻은 후에는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샤워할 때 귀 뒤까지 꼼꼼히 씻으시나요? 세 번째는 겨드랑이예요. 겨드랑이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냄새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곳은 땀샘이 많을 뿐만 아니라 림프절이 밀집된 곳이거든요.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예요. 독일 함부르크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겨드랑이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만성 염증과 피로감과 관련이 있다고 나왔어요. 림프절 주변에 세균이 쌓이면 면역 시스템이 계속 일을 해야 하니까 몸 전체가 피곤해질 수 있는 거죠. 74세 정미자님은 몇 년 동안 계속 피로감에 시달리셨어요. 충분히 잠을 자도 피곤하고 냄새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겨드랑이를 항균 효과가 있는 순한 비누로 꼼꼼히 세정하고 가볍게 림프 마사지까지 해주시면서 활력이 많이 회복되셨어요. 겨드랑이를 씻을 때는 항균 효과가 있는 순한 비누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씻어주세요.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은 특히 신경 써서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씻은 후에는 완전히 건조시키고 가능하면 천연 성분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강한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겨드랑이를 제대로 관리한 후에 피로감이 줄어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 부위는 사타구니입니다. 이곳은 정말 민감한 부위예요. 혈관과 신경, 림프절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감염이 생기면 빠르게 퍼질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의 피부가 얇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한국노인의학회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정말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사타구니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활동량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감염이나 염증 때문에 걷기가 불편해지면서 활동을 피하게 되고 그 결과 근력도 약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69세 오현수님 사례를 말씀드리면
몇 개월 동안 걸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셨어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사타구니 부위를 꼼꼼히 관리하기 시작하시면서 움직임이 한결 편안해지셨어요. 사타구니를 씻을 때는 pH 균형이 맞는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 부위는 피부가 예민하거든요. 주름진 부분까지 꼼꼼히 닦아주시고 전용 수건을 따로 준비해서 완전히 건조시켜주세요. 파우더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뭉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해주세요. 여러분은 샤워 후에 사타구니 부위까지 별도로 건조시키시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위인 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은 우리의 이동성과 독립성을 지탱하는 정말 핵심적인 부위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장 소홀히 하시는 곳이기도 하죠.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안에서 땀과 습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낙상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발 냄새나 무좀 굳은 살 때문에 신발 선택이 제한되고 걸을 때 불편함을 느끼면서 활동량이 줄어드는 거죠. 73세 장은철님은 발 냄새와 통증 때문에 외출하는 것을 정말 꺼리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신발을 벗는 것이 부담스러우셨죠. 그런데 발 관리 습관을 들이신 후부터 자신감을 완전히 되찾으셨어요. 냄새도 줄어들고 걸을 때 편안함도 느끼시면서 활동량이 크게 늘어나셨거든요. 발을 씻을 때는 따뜻한 물로 꼼꼼히 씻어주시되 특히 발가락 사이를 신경 써서 닦아주세요. 이곳이 가장 습하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곳이거든요. 씻은 후에는 각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건조시켜주시고 보습제는 발 뒤꿈치 위주로 발라주세요. 발톱도 중요한데 너무 짧게 자르지 마시고 일자로 잘라서 내성 발톱을 예방하세요. 그리고 발바닥에 굳은 살도 정기적으로 관리해주세요. 굳은 살이 너무 두꺼워지면 균열이 생기면서 세균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발 전용 스크럽이나 경석으로 부드럽게 제거해 주시면 좋아요. 여러분은 최근에 발을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린 기억이 언제인가요? 이렇게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이 5가지 부위가 우리가 매일 지켜야 할 필수 위생의 핵심입니다.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생활 속에서 이런 관리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씻은 후에 반드시 건조시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자연 건조에만 맡기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습기야말로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거든요. 특히 발가락 사이나 사타구니, 겨드랑이 같은 곳은 공기순환이 잘 안 되니까 자연 건조만으로는 부족해요. 깨끗한 수건을 준비해서 각 부위를 꼼꼼히 닦아주셔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샤워용 큰 수건과는 별도로 작은 전용 수건을 하나씩 준비하라고 말씀드려요. 귀 뒤쪽이나 발가락 사이처럼 세밀한 부분은 작은 수건으로 하나하나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문지르지 마시고 살살 눌러서 흡수시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냥 자연 건조에만 맡기셨나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순한 세정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장벽이 약해지는데 강한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쓰시면 오히려 피부 보호막을 깨뜨려서 염증을 키울 수 있어요. 특히 알코올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나 향이 너무 강한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마트에 가보시면 약산성이나 무자극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제품들로 바꿔보시길 권해요. 처음에는 세정력이 약한 것 같아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순한 제품으로도 충분히 깨끗하게 할 수 있거든요. 특히 pH 5.5 정도의 약산성 제품들이 우리 피부에 가장 적합해요. 우리 피부 자체가 약산성이거든요. 너무 알칼리성이 강한 비누를 쓰시면 피부의 자연적인 보호막이 깨질 수 있어요. 집에서 쓰고 계신 세정제 성분을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간단하게 씻더라도 일정한 간격으로는 시간을 좀 더 들여서 꼼꼼히 관리해 주세요.
배꼽 깊숙한 곳이나 발톱 주변 굳은 살이 생긴 부분까지 신경 써서 관리하시는 거죠. 이때 주의하실 점은 한 번에 너무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굳은 살이나 각질도 조금씩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 발톱도 마찬가지고요. 발톱 손질과 굳은 살 관리에 따로 시간을 정해두시면 잊지 않고 꾸준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발톱을 보통 몇 주마다 정리하시나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 위생 도구를 반드시 분리해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도 수건이나 발톱깎이 같은 것들은 개인 전용으로 사용하셔야 해요. 특히 발 관련 도구들은 무좀이나 다른 감염을 옮길 수 있거든요. 수건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닦는 큰 수건과 얼굴용, 그리고 발용을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색깔이나 크기를 다르게 해서 구분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작은 투자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죠. 혹시 아직도 가족과 같은 수건을 함께 쓰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이런 위생 관리를 생활 루틴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가끔 생각날 때만 하시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샤워 시간을 너무 길게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짧게라도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시는 것이 좋죠. 아침에 하실 건지 저녁에 하실 건지는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정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대에 하면서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샤워하시는 것을 선호하시나요? 여섯 번째는 계절별로 조금씩 다르게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니까 하루에 2번 정도 간단히 씻어주시는 것도 좋고, 겨울에는 건조하니까 보습에 더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특히 발 관리는 계절에 따라서 방법을 조금씩 달리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일곱 번째로는 가족들과 서로 챙겨주시라는 거예요. 혼자서만 관리하시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끼리 서로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등 뒤쪽이나 발바닥 같이 본인이 보기 어려운 부분은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작은 변화라도 기록해 두시라는 거예요. 냄새가 줄어들었다든지 가려움이 덜해졌다든지 하는 변화들을 간단히 메모해 두시면 동기부여가 돼요. 이런 기록들을 보시면서 꾸준히 관리하고 계신 본인을 격려해 주세요.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에 꼭 씻어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시는 5가지 부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그리고 발이었죠. 이 부위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 중 하나가 샤워만 하면 몸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사각지대들을 꼼꼼히 관리해야 진정한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관리란 단순히 물로 헹구는 것이 아니라 각 부위의 특성에 맞게 세정하고 건조시키는 전체 과정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관리를 계속 소홀히 하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작은 감염들이 반복되면서 면역 시스템이 계속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피부 염증이나 가려움증이 생기고 냄새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피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감염이 퍼져서 낙상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우선 냄새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면서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작은 염증들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활력도 늘어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독립적인 생활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 이런 작은 관리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몇 주, 몇 달 지나면서 분명한 차이를 느끼시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시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샤워 후에 귀 뒤와 발가락 사이를 작은 수건으로 꼭 닦아서 말리는 거예요.
이 두 부위만 제대로 건조시켜도 세균 번식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특별한 도구나 제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간도 1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전신 건강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의식적으로 하셔야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씩 더 추가해 나가시면 돼요. 배꼽 청소나 겨드랑이 관리 같은 것들을 차근차근 늘려나가시는 거죠. 변화를 느끼시는 시점은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뭔가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냄새가 줄어들거나 가려움이 덜해지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진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 경험상 가장 빨리 변화를 느끼시는 부위는 발이에요.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건조시키기 시작하면 일주일 안에 냄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인의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준비했어요. 오늘 말씀드린 위생 관리도 면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면역력 향상 방법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운동이나 식습관, 수면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다룰 거니까 꼭 시청해주세요. 특히 계절이 바뀌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면역력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작은 감기 하나도 어르신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소홀히 했던 부위가 어디였는지 또는 오늘부터 어떤 부위를 가장 먼저 관리해 보실 건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